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조종욱의 머니볼 조종욱입니다. 매주 저녁 8시 공모주 분석과 신규 상장주 투자 전략으로 찾아뵙고 있는데요. 자, 하반기에도 지금 공모주 시장이 상당히 지금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수익률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이 공모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시장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난주 무려 3종목이 신규 상장이 되었고요. 이번 주 4종목이 청약 대기, 청약 일정이 잡혀져 있고요. 그다음에 한 종목이 신규 상장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 공모주 시장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이런 시점에서 저와 함께 공모주 시장 전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난주 신규 상장한 3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화면 잠깐 한번 보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국자산신탁인데요. 7월 13일 날 한국자산신탁이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자, 공모가는 1,300원이었고요. 시초가는 9,900원으로 공모가 하회하면서 출발했습니다. 한국자산신탁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공모가 하회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가장 큰 이유는 개인 경쟁률에서 저는 찾아봤습니다. 개인 경쟁률이 6.6대 1로 아주 참패를 했죠.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신규 상장주 공모주 중에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기관 경쟁률, 그다음에 개인 경쟁률, 참여 건수, 확약 비율,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요소가 우리 신규 상장주 공모주의 상장 첫날 시초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저는 여러 통계를 통해서 증명을 했는데요. 이런 걸로 봐서는 한국자산신탁이 약간 공모가 하회할 가능성이 좀 있었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공모가 하회한 종목은 총 3종목이었는데 2종목이 전방산업인 건설과 부동산에 관련된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자산신탁도 전방산업인 건설과 부동산에 관련된 회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예상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현재 주가 흐름은 이 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8,700억으로 상당히 시총 규모가 있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상장 초기에 기관의 매수가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현재 기관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가 유입된다 그래서 동 종목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대림 CNS와 동양파의 사례를 보면 실적은 좋지만 역시 크게 상장 초기에 슈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자산신탁도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였는데요. 자산신탁 7월 13일에 의해서 7월 14일 날 대유위니아가 신규 상장을 했는데요. 대유위니아는 공모가가 6,800원이었습니다. 자, 시초가는 7,900원으로 16% 떠서 시작을 했죠. 자, 이 종목은 공모가 기준 시총은 1,639억짜리 규모였고요. 기관 경쟁률은 76대 1로 조금 참패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경쟁률에서는 흥행에 상당히 성공했는데요. 409대 1로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대유위니아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2천억이 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보다는 개인한테 좀 인기가 있어야 되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개인한테 인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공모가보다 이렇게 떠서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유위니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개월 후에 풀리는 아주 큰 물량이 있죠. 보혜수 물량. 무려 10% 정도에 달하는 물량인데요. 이렇게 1개월 후에 보유예수가 크게 풀리는 물량이 있으면 상장 초기 1개월이 지난 다음에 오를지언정 그 전까지는 조금 못 오르는 그냥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 사례. 따라서 대유위니아 같은 경우에 1개월 후에 풀리는 물량이 아주 큰 물량이 있다. 이런 점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장원테크인데요. 자, 7월 15일 금요일 날 역시 장원테크가 상장을 했는데요. 공모가는 17,500원이었습니다. 시초가는 22,250원으로 무려 공모가 대비 27% 떠서 시작을 했고요. 공모가 기준 시총은 한 1,000억 규모로 상당히 작은 기업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동기업도 시총이 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보다는 개인한테 인기가 좀 있어야 되는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개인 경쟁률을 보면 854대 1로 아주 성공을 했죠. 여기서 참 재미있는 현상이 나오는데요. 개인 경쟁률 6.6대 1 한국자산신탁 공모가 하회. 개인 경쟁률 409대 1 대유위니아 16% 공모가 대비 16% 상승 출발. 개인 경쟁률 854대 1 장원테크 공모가 대비 27% 상승 출발. 자, 여기서 보면 그렇구나. 개인 경쟁, 즉 개인 경쟁률, 그러니까 저희 청약 경쟁률이 상장 첫날 공모가 시초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공모주 청약할 때 개인 경쟁률이 높으면 좀 안심을 하셔도 되고요. 개인 경쟁률이 자산신탁처럼 낮을 경우에는 청약은 조금 위험하다. 투자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된다. 요거를 꼭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난주 신규 상장한 종목까지 한번 봤는데요. 여기서 잠깐 그 온라인 채팅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정인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신규 상장주 리뷰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모주와 신규 상장주에 대한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공간, 와우4989 온라인 채팅방입니다. 지금 바로 포털 사이트에 와우4989 또는 와우넷을 검색하셔서 이렇게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채팅방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대박내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시면 모바일에서도 채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을 채팅방 내에서 시청이 가능하니까요. 이제는 어디서든 저희 정해주식 4989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은 조정욱의 머니볼 시간입니다. 스튜디오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번 주 청약 일정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저희 와우4989 사이트에서 이 청약 일정을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화면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와우4989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여기 맨 오른쪽 끝에 IPO 공모 증시 캘린더를 누르시면 공모주 청약 일정과 상장 일정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7월 18일 우리손 FNG가 지금 청약에 들어갔고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손 FNG 청약이 내일까지고요. 그 다음에 내일부터는 팍스넷과 엔지스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두올 이런 종목들이 지금 청약 일정에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이죠. 옵토팩 이전 상장하는 업체인데 오늘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상장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자세히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손 FNG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손 FNG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밴드가 1935원에서 2210원입니다. 근데 공모가는 밴드 상단이 2210원으로 결정이 됐고요. 아무래도 공모가 상단이다 보니까 기관의 인기가 좀 괜찮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수요 예측에서는 554건의 참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쟁률은 455대 1이었습니다. 확약 비율은 무려 40% 정도 됐었는데요.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기관의 참여 건수와 그 다음에 확약 비율, 그 다음에 기관 경쟁률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기관이 이 종목에 대해서 좋게 보는지 나쁘게 보는지 어느 정도 저희가 좀 감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는 동 종목의 청약을 어느 정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좀
결정을 할 수 있는 약간의 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손 FNG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기관에 좀 인기가 있었죠.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청약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가 지금 이지바이오인데요. 최근에 HTS를 잠깐 한번 보시면 자, 이지바이오 종목을 한번 보시면 그 상장 심사 청구 이후 이지바이오가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이지바이오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 공모주가 심사 청구했을 때 우리는 그 최대 주주, 상장된 최대 주주를 종목을 아주 관심 있게 좀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45년 업력을 가진 그 국내 최대 자동차 내장재 섬유 업체인데요. 두올이 이제 청약 일정이 잡혀져 있는데요. 동종목은 밴드는 7,500원에서 9,000원이었습니다. 근데 공모가는 8,500원, 한 중간 정도로 결정이 됐죠. 즉 그렇게 인기는 좀 많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수요 예측에서 316건의 참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관 경쟁률에서는 71대 1이었습니다. 따라서 조금 기관 경쟁률 기관의 좀 관심은 좀 적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지금 이번 주에 4종목이 무려 청약 일정에 잡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4종목 중에서 아마 결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물론 이제 분산 투자 차원에서 분산해서 하실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많은 물량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어느 종목에 청약을 할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기관 경쟁률이라든지 확약 비율이라든지 참여 건수라든지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어느 정도 인기를 청약을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종합금융 포털 업체 팍스넷인데요. 이제 팍스넷이 이제 청약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팍스넷 같은 경우에는 4,600원에서 5,200원 밴드에서 공모가는 밴드 상단이 5,20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 수요 예측에서 무려 841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기관 경쟁률은 무려 753대 1이었습니다. 자, 이런 경쟁률과 참여 건수는 우리가 얼마 전에 봤었죠? 예, 녹십자 랩셀이나 ST팜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참여 건수와 기관 경쟁률이 나왔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기관은 팍스넷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네요. 그 다음에 공모가 밴드 상단, 인기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상단에서 결정이 됐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그 청약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걸로 미뤄 보았을 때 팍스넷은 청약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 오늘 오후에 따끈따끈한 정정 보고서가 나왔죠. 자, 커넥팅 솔루션 및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NG 스테크놀로지.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밴드는 8,900원에서 10,000원이었는데요. 역시 공모가 상단인 10,000원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인기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참여 건수는 495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기관 경쟁률은 475대 1. 그 다음에 확약 비율은 21%였습니다. 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팍스넷과 우리손 FNG, 그 다음에 NG 테크놀로지는 기관에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두올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기관에 좀 인기가 없었다. 요거를 참고를 해서 청약을 하시면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온라인 채팅 질문 좀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유정희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 조종욱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 일정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질문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국의 지배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기관 청약 경쟁률이 얼마가 돼야 좋은 건지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또 아래쪽에 질문이 있는데요. 신규 청약 기업 3곳 중에 어느 곳을 눈여겨보시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 들어봤습니다. 스튜디오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질문 잘 받았고요. 자, 일단 제가 과거 통계 자료, 과거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봤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공모주가 상장 첫날 시초가가 결정이 되는데 공모가의 90%에서 200% 사이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과연 이 시초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들이 어떤 것일까? 제가 과거 사례를 토대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아주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기관의 참여 건수였고요. 두 번째 기관 경쟁률이었고요. 확약 비율이었고요. 그런 개인 경쟁률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건수는 저희가 얼마 전에 경험한 녹십자 랩셀이나 LC팜, 그러니까 많이 일반적으로 모든 기관들이 청약을 하면 한 900건 정도가 넘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일반적으로 공모가 대비 많이 떠서 시작할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근데 참 애매한 게 400건, 500건 이런 건입니다. 이런 건 가지고는 크게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요. 참여 건수와 기관 경쟁률이 한 800대 1 넘으면 이거는 참 유의미한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초가가 어느 정도 높게 형성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이번 주 청약 일정에 들어간 총 4종목 중에서 아무래도 건수, 그다음에 기관 경쟁률이 가장 좋았던 거 팍스넷이죠. 그래서 저는 팍스넷을 좋게 보고요. 두 번째 확약 비율 쪽에서 보면 좀 괜찮았던 게 있죠. 우리손 FNG. 그래서 두 종목을 괜찮은 종목이라고 좀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좀 대답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그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이번 주 수요일 7월 20일 신규 상장 예정인 이제 옵토팩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옵토팩은 지금 현재 코넥스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잠깐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HTS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옵토팩. 자, 현재 6,000원에서 7,000원 사이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코넥스에 신규로 입성을 했는데요. 이 당시에는 3,000원 후반대에서 2,000원 후반대에 거래가 형성이 됐지만 현재 주가는 좀 많이 오르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코넥스 기업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좀 매매하기가 어렵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요. 자, 동종목은 이제 이전 상장하는 업체인데요. 최근 들어서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에 상장하는 벽이 좀 높다 보니까 코넥스를 거쳐서 이렇게 신규 상장하는 업체가 늘고 있는데요. 동종목은 이전 상장하는 업체인데 이제 그 기술 특례로 통과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동회사는 이제 2015년도 매출은 한 317억 정도 나오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임직원은 139명. 자, 어떤 회사냐? 자, 이미지 센서용 CSP, 칩 스케일 패키지라고 해서 CSP 패키징 서비스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납품하는 관련된 대기업은 소니, SK 하이닉스, G 스마트 글로벌, 삼성 이런 데에 지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표이사님께서는 서울대를 나오셨고 한국과학기술원 박사를 거쳐서 지금 현재 대표이사로 계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동회사 연역을 한번 보시면 자, 설립기를 거쳐서요. 그 다음에 성장기, 코넥스를 거쳐서 그 다음에 2천만 불 수출탑을 수상했죠. 이때 이제 네오팩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코스닥의 상장 특례가 되면서 이제 도약기를 걸고 있다. 그 다음에 네오팩2 개발로 지금 수익과 성장성이 확보된 사항이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여기 주요 고객처를 보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니, LG, 글로벌 대기업과 이렇게 주요 고객으로 되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동종목은 해외 쪽의 특허와 국내 특허가 한 50건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주로 노트북과 모바일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미지 카메라 모듈, 이미지 센서
이쪽에 매출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차량용과 기타 쪽에서도 매출을 좀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지만 지금 대부분의 매출은 노트북과 스마트폰 쪽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선 이제 기술 쪽에서는 차이가 좀 있는데요. 동 회사가 이제 CSP 패키지 제조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회사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국과 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회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COB 방식이 있는데 그 COB 방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상이 고퀄리티고 좀 비쌉니다. 단가가. 하지만 CSP 방식은 퀄리티가 좀 낮지만 가격이 싸고요. 그래서 그 중국 모바일 제품이나 노트북 보안용 자동차용으로 좀 싸기 때문에 많이 사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내에서 유일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미지 센서용 패키지 시장 현황인데요. 아무래도 COB 방식이 조금 더 60%로 현재는 좀 많지만 CSP 방식도 40% 정도를 점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조사별로 보시면 한 오토팩 같은 경우에는 한 15%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사항인데요. 주주 현황입니다. 자, 우리 그 대표이사님께서 이제 30%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자코브 아시아 테크놀로지 펀드 3가 보이는데요. 자, 무려 지분율이 12%네요. 그래서 51만 주 정도 되고요. 요 물량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요 물량 만약에 이런 시총이 적은 공모가 기준으로 적은 기업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소액주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사 기업으로 테라셈, 픽셀플러스, IM텍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테라셈 529억 지금 시총 529억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고요. 매출액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지금 가장 유사한 기업이 테라셈으로 좀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모가 밴드는 5,000원에서 5,900원. 근데 상단이 5,900원으로 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수요 예측 결과에서 426건의 참여가 있었고요. 경쟁률은 397대 1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그 수요 예측 신청 가격 분포를 보시면요. 6,000원에서 7,000원 이하를 제시한 분들이 37%, 그다음에 6,000원 미만이 50%, 그다음에 가격을 미제시한 분들도 상당히 많았다. 그러니까 가격 상관없이 동종목을 좋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좀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청약 경쟁률은 371대 1이었고 대성공이었습니다. 자, 유통 물량에서는요. 자, 시총 규모로 261억 규모이기 때문에 상당히 상장 초기 변동성이 클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퀴즈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당첨 요정입니다. 지난주 문제였죠. 최근 상장 가능성이 부각 중인 건강보조식품 전문업체. 이곳의 이름은 노바렉스입니다. 당첨자는 HUN7335님 축하합니다. 오늘은 조정욱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한 기업 옵토팩은 이미지 센서용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품의 면적을 칩 크기로 소형화하는 기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CSP, 2번 JYP. 정답을 아시는 분은 와우4989 사이트 내 자유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첨 요정이었습니다. 네, 퀴즈 잘 들었고요. 자, 옵토팩은 공모가 기준으로 시총 규모가 261억으로 초스몰 캡 종목입니다. 따라서 정말 신중하게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데요. 자, 오늘은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라인 방송에서 이런 투자 전략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온라인 방송 오셔서 나머지 투자 전략을 청취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그럼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탈모닷컴에서 드리는 탈모 방지 샴푸 TS 샴푸를 선물로 드립니다.